오늘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하신 만큼 버추얼 셀럽에 대해서 좀 잘 아실런지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버추얼 셀럽을 통한 좀 미래 가치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버추얼 셀럽이 지금 막 태동하고 있고, 일본 시장은 뭐 이미 너무 메인스트림이긴 하지만 그 시장을 넘어서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와야지만 저는 엔터테인먼트 본질이나 산업이 2배, 뭐 요즘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배가라는 얘기를 좀 쓰고 있고, 결국 그 안에서 스스로나 아니면 내 멀티페르소나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저는 가볍게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또 약간 우려가 재미없고 진지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또 걱정이 있습니다. 비투블루라는 회사를 2022년 11월에 창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비투블루는 이제 개인의 가치 지표라는 것들을 구현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반 소셜파이라는 웹3 서비스를 만드는 웹3 컬처 컴퍼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라는 게 패러다임을 계속 전환시키고 바꾸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혁신의 이제 발판을 좀 마련해 주기도 하지만, 이게 문화로 형성되지 않으면 일회적이거나 딱 단기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웹3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는 이런 시기에 대중적인 인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좀 엔터테인먼틱한 이런 부분과 기술이 조금 포괄된 어떤 유용성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얘기하게 되는데, 요즘 뭐 본의 아니게 SM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에 어떤 사태 때문에 많이 또 얘기가 되고, 최근에 어떤 또 분 대표님 때문에 또 SM 엔터테인먼트가 엄청 많이 또 얘기가 되시고 있고요. 그 모 대표님이 저랑 한 15년 동안 이제 SM에서 같이 일을 하셨었고, 저도 SM에서 한 17년 정도 CTO랑 CISO 등으로 재직하고,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이제 미래기술 대응 전략이랑 기술 개발을 총괄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터테크라는 이 스터디 클럽의 취지와도 좀 부합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랜 시간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발을 들이고 경험을 가면서 가지게 된 일종의 철학이자 어떤 비즈니스적인 신념, 뒤쪽에서 한 번 더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건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완전 격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들이 지금 11살, 아니 5학년이거든요. 그 시대, 알파 세대, Z세대 후반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 정신적인 블루드 컬러는 저희랑 완전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만큼 격변을 저는 체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 Z세대 후반 알파 세들이 얼마나 이 공감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세대가 이제 이끌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를 통해서 몇 년 전에 나온 챗GPT를 통해서 이것도 되게 격변이 있거든요. 왜냐면 수십 년간 인공지능 분야는 계속 R&D하고 발전해오고, 뭐 또 혹독한 겨울 같은 것들을 지나고 막 그러다가 알파고 나오고 뭐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왔죠. 한 번도 그분들은 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들 체감에는 알파가 나왔을 때 반짝했다가 뭐 하는지 몰랐다가 뭐 이런 스마트폰에 좀 사용됐다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챗GPT를 만나면서 이제 조금씩 체감이 되죠. 우리 일상이나 엔터테이닝이나 업무 생산성이나 조금씩 느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의 이제 AI 기반의 일단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고, 근데 저는 아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화됐다기보다는 현상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본질 자체로의 가치가 이제 오래 갈 것인가는 사실 이제 문화가 되냐 이거에 따라 좀 판단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생성형 AI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것과 신뢰의 도구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융합되면서 지금까지 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했던 측면들이 좀 가능해지는 측면을 머지않아 곧 가까운 시기에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뭐 버추얼 셀럽 얘기해보자면 버추얼 셀럽에 대한 정의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버추얼 셀럽은 버튜버,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 버추얼 스트리머, 버추얼 아이돌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고, 저는 이제 서비스를 이번에 만들면서 이 통칭에서 버추얼 셀럽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사람의 형상이긴 하지만 사람의 얼굴 그대로를 어떤 노출시키지 않고 애니메이션 기법이나 다양한 그래픽 등을 활용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일단 투영하지만 그런 걸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상들을 총칭해서 이제 버추얼 셀럽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캐나 이제 멀티 페르소나 뭐 아니면 얼터 에고 이런 용어들이 종종 좀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Z 후반, 알파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 얼마나 이제 본인들의 이것들을 감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액티비티들을 녹여낼 수 있는지를 어떤 인기 척도나 인기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좀 보고 있고요. 현재 이 씨는 저 키즈나이의 상징성이 대변하듯이 일본이 좀 메인스트림, 거의 종주국이라는 개념이 들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애니메이션 산업이 되게 부흥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고, 한국은 시도는 계속 있었으나 실질적인 산업화에 이제 작년 초기부터 산업화로 조금씩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시아 지역, 주로 이제 웨스턴보다는 동양, 그리고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버추얼 스트리머 이런 활동들이 이제 막 태동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라는 개념으로 이미 인터넷 초기부터 등장했던 것과 크게 무관하지 않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대명사가 한국에서는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아 예전에 우리도 그런 거 있었구나. 보면 한국이 약간 예전부터 뭔가 그런 시도는 좀 있었다. 뭐 지금 없어진 싸이월드도 어떻게 보면 SNS에 되게 시초격인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한참 이 팬데믹 때 되게 대두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막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 복합적으로 이 버즈는 좀 많이 이제 좀 침강이 됐죠. 많이 꺼졌지만 사실 저는 이제 수면 아래로 있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다. 다만 이런 버추얼 셀럽들의 활동과 저변이 이 메타버스 시장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견인해 가고 수면 위로 올라가서 더 크게 한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뭐 강연 아닌 강연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데 꼭 등장하는 약간 시그니처 같은 영상이고요. 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2018년도 아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인데 저한테는 이 영화를 보기 전과 보기 후로 이제 미래를 보는 관점, 제가 하는 일의 방향성 이런 게 다 달라졌다고 할 만큼 큰 변화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이제 내용의 일부는 이제 현실화되고도 있고 뭐 상용화 준비가 거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암울한 시대의 어떤 도피처가 이 가상현실의 게임 속이라는 어떤 내러티브는 조금 네거티브할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엔터테인먼트를 배가시키는 어떤 확장하는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라는 용어가 한참 대두되기 전부터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VR, AR, 다양한 기술 기법 그다음에 어릴 적의 어떤 감성적인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보는데 저는 지금도 이게 2018년 작품이니까 한 6년 정도 됐는데도 지금도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특히나 이 버추얼 셀럽, 버튜버, 아바타, 멀티 페르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버추얼 셀럽에 대한 여정? 그러니까 사실 되게 히스토리를 되게 디테일하게 한번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그렇게 되면 제가 한 3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폭 줄이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초기에 엔터테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엔터테크라는 어떤 관점에 이제 조금 필로소피 철학이자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테인 트랜스포메이션은 머릿속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한참 대두되면서 사실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 변화를 주지는 전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많은 불편함과 기업 내에서 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매년 보면 1월이나 12월쯤에 이제 올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꼭 이루어야 된다,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 극명하게 보면 재미와 엔터테이닝이나 일반 소비자나 사용자가 참여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안 된다. 수십 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엔터테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에 반해서 우리가 그냥 향유하고 즐기는 가운데 기술이 융합되고 체감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진보되는 형태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사실 모든 산업을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경로를 넘어선 웹3 경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와 또 이종 산업
의 융합을 통해서 시너지랑 어떤 혁신을 가져오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튜버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린 키즈나이라는 일본의 버튜버로 2016년에 공개됐고요.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영향이랑 성우들의 위상, 일본 성우들의 위상이 생각보다 높아서 그 위상이 합쳐진 형태로 크게 반향이 있었고, 이후로 일본의 이제 버튜버의 물결로 이제 만드는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던 분이십니다. 분. 네, 되게. 한국은 그러면 아무런 시도도 없었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에 사실은 그간에 이제 한국도 많이 대두되고 있던 VR이나 애니메이션 제작 기술이나 그래픽 이런 제작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버튜버가 등장을 했는데요. 아마 최초라고 알고 있고 스마일 게이트에서 공개한 세아입니다. 세아는 이제 세아 스토리의 채널을 통해서 스마일 게이트의 게임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이후에 2018년도에 이제 뭐 BJ 대링이라는 친구도 나왔는데 같은 맥락으로 게임 홍보를 만들어진 버튜버, 이 친구도 2018년생입니다. 이렇게 2018년도에 어쨌든 2016년도에 일본의 그런 물결을 보고 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한국에서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도 이후에는 주로 버튜버의 활동보다는 가상인간, 버추얼 휴먼, 모델, 그래서 아마 한참 인스타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무슨 전자의 어떤 모델, 이렇게 가상 모델들이 좀 대두됐었고요. 그런 정도로 반짝 반응이 있었는데, 실제 어떤 제가 체감하는 건 이 팬데믹, 코로나가 되면서 온택트 공연이랑 이런 쪽의 열풍이 주요하게 회자가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SM에서 VR이랑 홀로그램 기술 기반으로 이제 공연 및 뮤직비디오 활용 등을 위해서 이제 기술들과 버추얼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된 팀이 뭐 에스파라는 팀이기도 했었고요. 그런 빠른 준비가 어떤 코로나 시기에 어떤 온택트 공연을 가장 세계 최초로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시기를 지나서 세동하는 게 실제 23년 작년 3월에 데뷔한 이세계 아이돌입니다. 버튜버로 활동하는 멤버들 일단 모여서 이렇게 팀을 만든 거고요. 역시나 버튜버인 우악굿의 프로듀싱으로 이제 만들어진 팀이죠. 제가 지금 이세계 아이돌과 다음 보여드리는 내용들이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요게 최근이라고 작년이니까, 그러면 올해 현재 시점은 어떤 트렌드나 어떤 스타일일까라고 보시면, 블라스트의 지금 대세는 누가 뭐래 해도 플레이브라는 팀입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셔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쯤 음악 중심 1위를 하고 음반이 무려 50만 장 선주문이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아이돌은 10만 장 나가면 대박이거든요. 10만 장 나가기 힘들고, 이거는 이렇게 어떤 조작을 통해서 가능한 수치가 아니거든요. 50만은 찐이고, 뭐 이런 공연도 금방금방 솔드아웃 된 형태로. 근데 이제 팬덤의 활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아이돌 못지않게 이제 이 버추얼 아이돌들도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 세계 아이돌 그리고 플레이브 요걸 보셨으니까 이제 요걸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메이브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메이브는 작년 23년에 이제 데뷔한 팀이고, 이 세계 아이돌 플레이브와 달리 실사에 가깝고 더욱 사람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이랑 기술력이 응축되어 있기도 하고 투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에 더욱 닮으면 닮을수록 팬들이나 대중에게는 언캐니 밸리라고 하죠. 불편함이 조금씩 있어요. 이거 주관적이기도 하고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작년에 한 10% 미만이었다면 지금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 2% 정도라고 보일 정도로 줄어들었긴 했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로 있을 때는 정말 괜찮은데, 노래를 부르거나 움직일 때 약간 그 미묘한 불편함이 좀 나와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산업화 혹은 활용 여러 가지 측면에 있을 때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뭐 좋다 나쁘다의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트렌드가 있었고, 버추얼 셀럽들의 면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히스토리를 더 담을 수는 있었지만, 내용들이 아마 그동안 여정으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약간, 아까도 제가 사전에 공지한 대로 약간 저희 이제 홍보성이 될 수 있는데, 비트블루라는 회사가 준비해가고 있는 알트타운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알트타운이라는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베타 서비스를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에 이 버추얼 셀럽들은 얼마나 있지? 라고 했을 때 다양한 장르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을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취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이고, 버추얼 셀럽 리스트라고 해서 그냥 검색하시면 이 리스트는 언제든지 공개가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400여 팀 이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저희가 이제 7월 이후에 아마 정식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일본이나 이제 해외 버추얼 셀럽들, 전 세계 버추얼 셀럽들에 대한 리스트도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다양한 정보랑 필요한 링크 이런 것도 있고, 알트타운은 어떤 서비스냐라고 하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뭐 장표 소개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알트타운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베타 서비스를 마쳤고요. 7월 정도 이후에 이제 글로벌 정식 서비스 런칭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 준비하고 있고요. 버추얼 셀럽 가치 성장 플랫폼이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이런 서비스가 존재하진 않았었어 가지고 웹3 기반으로 가게 됩니다. 왜 웹3야? 라고 하면 결국 이 투명성,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참여하고 어떤 해당 셀럽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투자와 거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버추얼 셀럽의 가치라는 측면을 저희가 어떤 정의된 DNA라고 하는 구조에 투자랑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버추얼 셀럽의 시대가 오고 있고, 뭐 일본은 이미 너무 큰 시장이지만 한국은 되게 크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르는 분들에게는 뭐 그런 세상이 그런 게 있어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아는 분들에게는 너무 큰 저항할 수 없는 다가온 대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타운은 버추얼 셀럽을 위한 글로벌 유일한 웹3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리서치하고 해봤을 때 비슷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화를 통해서 버추얼 셀럽의 가치를 찾고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트타운은 버추얼 셀럽과 IP를 위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로 그동안 일방적인 기여, 그러니까 팬들은 사실은 셀럽이나 아이돌도 그렇지만 이렇게 셀럽들에게 일방적인 기여를 통해서 소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면, 아티스트와 셀럽의 성장을 도운 팬들과 또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준다는 게 좀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 베타 서비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이제 PWA라고 하는 프로그레시브 웹앱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별도의 이제 앱스토어 방문해서 설치 이런 과정 없이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이제 사용해 보실 수 있고, 네이티브 웹앱이긴 하지만 네이티브 앱 기능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좀 보면 저희가 7주 정도의 데이터예요. 사실은 이제 한 2달 8주 정도를 했는데, 요 데이터는 7주 정도의 데이터를 일단 분석을 했었고, 500억 키, 저희가 1키를 그 당시에 저희 테스트 1원 정도의 가치로 봤을 때 500억 원 정도에 당하는 것들이 누적 거래 대금이 한 7주 정도에 일어났다. 그래서 일간 가장 많은 거래는 28억 키 정도가 이루어졌었고요. 좀 저희 관점에서 주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레퍼럴이라고 해서 이 동질의 문화를 향유하고 버추얼 셀럽 팬들의 관점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게 추천, 이런 코드 이런 걸 통해서 40% 정도의 팬들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DAU 대비 이제 거래자 비율이 또 주요한 데이터가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한 62% 정도가 이 투자, 이 거래에 다 참여하는, 꽤나 사용성의 로열티가 높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누적 거래 대금 상위 5명의 어떤 통계인데, 저도 서비스를 하면서 저 2위인 스트는 가수 김장훈님의 어떤 멀티페르소나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이번 저희가 알트타운 하면서 이제 계약 관계를 가지면서 알게 된 분들인데, 저 앞에 1위는 싱유인데 뭐 아마 유튜브 구독자가 2만 정도? 2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된 이후로는 팬들의 참여율이 엄청 높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 리얼월드의 아이돌들의 팬들의 어떤 이런 로열티보다도 이 버추얼 셀럽 팬들의 로열티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버추얼 셀럽들 진성이랑 높은 참여율,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시 컨텐츠로 제작돼서 팬들 사이에 전파되는 되게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좀 체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7주간 한 2만 6천 명 정도의 이제 방문이 있었는데, 한국을 제외하면 주로 아시아 국가에
국가예요. 10위까지로 확대하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렇지라고 지금 제가 트래킹해 봤을 때 K-pop, 엔터 버추얼 P2E라고 해서 P2E라는 건 이 웹3에서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해서 뭔가 게임을 하면 보상을 받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뭔가 내가 여기 참여하면 나중에 수익이 생길 수 있구나. 근데 이건 K-팝이고 주로 버추얼을 대상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시아 사용자분들에겐 그렇게 자리를 좀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버추얼 셀럽이 이제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결국 엔터테인먼트 사이드에서 저는 블록체인도 되게 중요하다. 아마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SM 엔터에 있을 때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블록체인 기술이 여전히 아직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블록체인은 인프라로 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웹3랑 달리 인터넷 2.0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좀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인터넷의 일정 부분이 이제 전환돼서 좀 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좀 확장된다라고 생각이 좀 하고 있고 굳이 뭐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저는 인터넷과 이 블록체인 사이에는 약간 평행 이론이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 이런 얘기들이 막 대두되는 이런 시기에 사실은 그러면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 블록체인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뭐 하이브를 포함 뭐 SM, YG, JYP 이런 대형뿐만 아니라 소규모 새로 나오고 있는 뭐 모드하우스의 트리플 S 같은 팀들도 보면 블록체인을 잘 활용하고자 하는 되게 방법들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엔터 사이드에서는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본질을 배가시키는데 큰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블록체인과 이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가 불가분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산업화를 되게 주요하게 더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박찬재 대표님이랑 제가 2018년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었던 DEO라는 개념인데요. 스노우메이커스라는 팀으로 이걸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 아니면 아까 버추얼 셀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객체들이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객체들이 탈중앙화된 형태로 가야지만 좀 더 발전될 수 있겠다. 그 극명한 사례가 제가 봤을 때 기술 기반과 좀 무관할 수 있지만 최근에 블랙핑크가 YG라는 팀에서 팀은 유지하되 개인의 활동은 다 나가는 것처럼 SM에서 엑소팀은 SM에서 관리하지만 엑소의 멤버들은 다른 회사를 만들거나 각자 활동을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기술과 융합됐을 때는 이런 탈중앙화성에 대한 이슈로 그리고 더 이제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세계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입니다. 총 이제 올해 예측이 22.5조 정도 되고 내년에 27조 되는 시장인데 2020년부터 통계가 나왔었고 휴먼 인플루언서 비율이 높았죠. 쭉 높아지다가 올해를 기점 내년부터 역전합니다. 산업이 태동을 해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AI 기술, 생성형 AI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누구나 버추얼 셀럽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에이전시나 MCN 같은 회사들을 또 도모해 보실 수도 있는 이런 측면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융합의 관점에서 버튜버는 다양한 기술과 기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야지만 활용이 가능하고 또 제 관점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버튜버나 버추얼 아이돌이나 버추얼 셀럽들은 세계관이라는 것들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 요소가 절대적인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그게 없을 때 생명력이랑 지속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한 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생성형 AI라고 할 수도 있고 결국 AI, 인공지능이라고 대변되는 어떤 미래 기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들 만들었을 때 부족한 어떤 부분을 채우고 메울 수 있는 어떤 보완제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인공지능과의 또 교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더 같이 버추얼이지만 더 감성적일 수 있는 건 감성지능이라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CS는 Companion Experience라고 해서 동반자 경험입니다. 우리가 이 펫들에게도 이 교감을 하는 거, 로봇과도 교감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인공지능 기반의 버추얼 셀럽과도 교감할 수 있는 컴패니언, 동반자 의식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게 서로 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아마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셀럽이 형성되고 문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화됐을 때의 어떤 모습들을 좀 예측해 보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은 결국 문화화되지 않으면 생명력이랑 지속력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박찬일 대표님 엔터아치 소속의 에이미 문이고요. 에이미 문은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게, 분명히 에이미 문도 창조된, 지금 또 성형해갖고 요 얼굴이 아니죠. 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성형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네. 이 에이미 문은 버추얼 아티스트이지만 그 자체가 또 프로듀서의 서사를 갖고 있어서 되게 재밌고, 이걸 통해서 사람과의 어떤 콜라보나 재창조, 확장된 크리에이티브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미래를 대변하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다. 네, 그리고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수 김장훈님의 멀티페르소나인 스투눈인데 얼마 전에 4월 5일날 성형을 마치고 컴백하셨고요.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공연을 갔었는데 10대 팬들이 공연 관객 중에 60~70%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김장훈 씨 알아? 그랬더니 아니 저 김장훈 씨 몰랐고 스투눈을 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 정말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어떤 문화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영향력 있는 셀럽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나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셀럽화를 하시고자 하는 분을 이번 저희 알트타운 베타를 하면서도 저한테 요청도 많이 오셨고, 또 이 스투눈 케이스를 보면서 그런 니즈들이 많으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기존의 아티스트 분들, 셀럽 분들이 버추얼 셀럽화 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큰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엔터테인먼트가 이렇게 배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24년 홀로라이브라고 하는 일본의 커버라는 회사의 이제 플랫폼인데, 홀로라이브가 하는 슈퍼 엑스포 홍보 영상이에요. 각각의 버튜버가 활동할 수도 있고 아이돌 팀을 이뤄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 회사 전체가 이들을 이제 매니지먼트하고 또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데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서비스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주요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된다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를 배가시키는 진정한 문화의 한 축이 아닐까. 그러니까 엔터 시장이 큰 건 뭐 SM이나 YG 같은 기획사들이 나오면서 체계적인 어떤 매니지먼트 시스템,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면서인데, 버추얼 셀럽도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NPN이나 뭐 패러블 이런 팀들도 있지만 좀 더 전문화된 버추얼에 포커스된 이런 형태의 회사들이 나오고 더 해바라기 움직인다는 게 저는 이게 문화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블루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알트타운의 개인 가치 평가 모델, 스코어링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이런 개방과 연결성을 더 공고히 하고, 이런 SDK라는 API를 통해서 개발자 생태계 혹은 많은 다른 연관의 사업자분들에게도 이제 공개해서 함께 만들어가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개발 어떤 협력 체계, 또 관련된 어떤 프로모션의 행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문화의 일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되게 진지하게 마지막 장표를 딱 생각을 했는데, 요거 하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해 보면서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되게 오래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이제 총괄해 가면서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여러 경험과 지식 체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어떤 진실, 가치라는 건 이렇습니다. 결국 나 혼자 꿈을 꾸면 진짜 한낱 꿈이지만, 우리가 모두가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꿈을 꾸면 그게 그 순간부터 아마 새로운 시작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순간도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일회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어떤 교류나 인연으로 또 지속적으로 함께 같이 꿈을 꾸고 만들어가고 이뤄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버추얼 셀럽이 엔터테인먼트 본질과 산업의 주요한 포션이 되는 그때까지 좀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